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오랜만에 업비트 거래소에 왔습니다. 리플이 800원대네요 많이 빠졌네요. 이더리움도 370만원대고 오브스가 좀 올랐네요. 오브스를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오브스도 괜찮은 코인입니다. 체인링크도 꾸준하게 올랐네요. 체인링크도 괜찮습니다. 디파이의 최고봉이고, 제가 예전 영상에 폴카닷과 체인링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폴카닷을 던지고 체인링크를 탔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근데 드디어 체인링크가 폴카닷을 역전시켰습니다. 이제 수많은 은행에서 디파이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일 겁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쓰게 될 코인이 체인링크, 금융 파생 상품들이죠. 블록체인 암호화폐 파생 상품들, 대출, 보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가장 특화된 코인이 체인링크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 있다, 그런데 나에게 1000만원이란 시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을 제껴두고 이더리움을 하나 살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을 사고, 그리고 1000만원 이하 투자 같은 경우는 딱 3개 정도가 좋아요. 코인 선택을 할 때 5개도 좀 많고 10개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3개 정도 권해드린다면, 일단 저는 이더리움을 하나 삽니다. 그러면 380 정도 되니까 620 정도 남네요. 그러면 500만원을 저는 리플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인링크, 이렇게 3개를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오늘이 1월 11일인데 1월 일주일 뒤에 1월 18일에 그 돈이 얼마가 됐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 중 5분 중 1분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분이 우울증, 내재적 우울증. 근데 그분이 지금 코인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가중치가 생기겠죠. 코로나 우울증, 거기다가 또 코인 우울증. 제 영상이나 제 방송이 항상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터무니없는 퍼드뉴스가 아닌 사실에 입각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어쩔 땐 그게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제 말대로 될 겁니다. 저를 한번 믿으셨다면 끝까지 믿으세요. 분명히 웃으시면서 그럴 때가 있었지 라는 표현을 쓸 때가 금방 옵니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참 제 인생에 소중한 걸 느낀 것 같아요. 역시 사람들은 희망을 먹고 산다, 꿈을 먹고 산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구나. 이분들에게 뭔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 요소가 훨씬 더 힘을 나게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본인이 거의 신인 척을 하는데 다 지금 뭉개졌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면서 제가 가장 깊게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공감, 소통. 이게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 몫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업비트 거래소는 더 우울해지니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또 입을 열었네요. 가상자산, 증권 간주 가능성 여전히 있다. 리플 끝나면 또 많은 곳들을 부를 겁니다. SEC는 그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합의금, 엄청난 봉들이죠. 지금 만여 개가 넘는 블록체인 회사들은 SE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호구들이죠. 호객님들이죠. 호객님들. 합의 볼 거야?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술술 털 수 있는,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자가 좀 똑똑한 질문을 합니다. 리플과의 소송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어떤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말하거나 법률 자문을 하지 않는다. 노코멘트 하겠다. 참 뻔뻔한 인간입니다.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SEC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저 사람에게 휘둘려야 될까요? 참 저는 그게 좀 짜증이 나요. 어쩔 때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중이 이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을 경우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문구는 굉장히 많은 대중을 폄하하고 있는 멘트입니다. 주식과 블록체인은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트코인 생성 원리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어떤 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성장을 함으로써 그 회사 가치가 커짐으로써 받는 수익이지만 이 코인은 블록체인이 형성이 됨으로써 나오는 보상입니다. 블록체인 생성의 보상으로 받은 코인과 분명히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회사 가치가 상승하는 거의 시세 차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게리 겐슬러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분명히 대중들은 모를 거야. 너네들 내가 이런 말 하면 내 말이 맞겠지라고 판단을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참 짜증이 나요.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중들을 폄하한다는 이런 멘트들. 그런데 뭐 지금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런 말들을 쉽게 이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는 이어 가상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그 프로젝트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건 뭡니까? 얘는 증권이고 얘는 코인이다. 이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말 양아치 같은 멘트죠. 니네들이 돈을 투자하지만 내가 부리면 걔네들 언제든지 SEC에 와서 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합의금을 달라. 뭡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까지는 코인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코인 회사를 불러서 합의금을 주면 그래 너 코인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합의금을 주면 코인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아니 끝까지 코인이 아니라고 외쳐야죠. 이게 맞는 거죠. 돈 몇 푼 주어주니까 그래 너 코인해.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참 답답합니다. 근데 점점 대중들의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코인 방송을 하면서 자꾸 뭐 가격이나 이야기하지 차트나 이야기하지 쟤는 왜 뻘소리를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들이 바뀌어야지, 대중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야지 이런 거지같은 멘트들을 못 날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라든가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일 건지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생성 원리를 모르고 그냥 돈만 넣어놓고 오르겠지 하면은 끝까지 이런 애들이 판을 치고 이런 애들의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생성 원리에 대해서 알고 또 이해한다 그래서 뭐 세상이 바뀌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심리 안에서 좋아요 하나를 더 누르게 되고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면서 그 생각들이 결국 대중의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거지같은 멘트를 안 씁니다. 최근 이제 올해 SEC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거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게리 겐슬러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생태계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미등록 증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리플이 매를 빨리 맞아버리는 게 그래서 가장 현명하다는 겁니다. 리플은 스마트 컨트랙트, NFT, ODL, XPOP 지금 다 펼쳐져 놨잖아요.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그렇게 되면 수많은 코인들이 이제 SEC에 불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 코인 가격의 하락에 맞춰서 그 돈들이 XRP로 유입이 된다고요. 사람들의 심리는 결국은 안전한 걸 찾는 거예요. 합법화된 걸 찾게 되고. 그래서 제가 자꾸 XRP, 리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두 개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완전히 안정화가 됐고 그냥 합법화가 된 거고 얘는 불법이에요. 어떤 걸 쓰겠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SEC로 불려가는 그 코인의 가격은 떨어지면서 그 돈이 유입이 되죠.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후배분들은 뭘 보고 들어오겠어요? 합법화된 곳에 투자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팩트고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래서 지금은 가장 호재가 많은 게 리플이에요. 리플이 처음으로 매를 맞는 게 얼마나 기쁨인가요? 어차피 다 불려지게 돼 있습니다. SEC에. 뭐 이더리움이라고 안전한가요? 주체자가 없는 BTC는 건들지 못하겠지만 이더리움은 주체자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불려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밑에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대환장이 오겠죠. 대멸망이 온다니까요.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장주를 불렀는데 그 밑에 어떤 코인이 살아남겠냐고요. 2020년에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이제 흐려지고 있다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윌리엄 힌만, 이 사람이 2018년 6월에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보기에 충분히 탈중앙화 되어 있다.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쌓여 있었잖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단어로 뽀찌를 많이 먹었잖아요, 얘가. 그래서 윌리엄 힌만은 지금 이더리움 재단 쪽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걔하고 틀리다, 다시 또 말 바꾸기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삼자들의 진짜 엄청난 횡포라니까요. 작년에는 괜찮다, 올해는 좋다, 이게 뭡니까? 말 바꾸기. 이런 말 바꾸기가 짜증이 나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온 거예요. 한번 명제를 심어 놓으면 그 뒤로는 위변조 하지 못하게, 그게 말이 됐든 문서가 됐든, 이게 싫어서, 이런 말 바꾸기 하는 게 싫어서, 이런 것들이 꼴보기 싫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왔다고요. 한번 락 잠가버리면 다시는 풀지 못해. 무조건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돈입니다. 돈. 결국 합의금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긍정적인 규제가 펼쳐질 겁니다. 리플의 표준에 맞춰서. 그렇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합법화된 코인이 있으면 그 틀에서 맞추겠죠. 도둑질을 했는데 그 다음 도둑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전 판결을 어떻게 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이 뉴스 하나에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블록체인이 쓰여야 되는지도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 말 바꾸기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코인이 빨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훌륭한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